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입니다.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대응 세 번째 브리핑 하겠습니다. 12월 29일 일요일 날 09시 03분경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방콕 무안 간 이 사고와 관련하여 15시 기준 사고 수습 상황과 구조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피해 상황입니다. 항공기는 전소되었고 인명 피해는 탑승객 총 181명, 승객이 175명입니다. 이 중에 태국 국적의 2인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무원 6명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 181명 중 사망이 117명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구조 현황입니다. 2명이 구조되어 목포 한국병원 1명, 목포 중앙병원 1명 이렇게 이송이 된 상태입니다. 희생자 안치 장소입니다. 무안공항 내 설치된 임시 영안실에 안치 중입니다. 사고 원인입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소속의 조사관 6명이 현장에 도착해서 초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간의 협업 체계입니다. 소방 490명, 경찰 455명, 군 340명, 해경, 지자체 등 관계자 1,562명의 인원이 현장에서 사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KTX 특별 임시열차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서울 발 목포행은 15시에 출발하고 목포 발 서울행은 밤 8시 30분에 출발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철도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역사고 수습본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부산지방항공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사고 수습본부를 설치하여 유가족 등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SBS 보도입니다. 구조된 2명은 승객들인가요? 예, 정정드리겠습니다. 승무원 2명으로 정정드리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파악한 경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주로 01 방향으로 당초에는 착륙을 시도하다가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주고 직후에 얼마 안 있다가 조종사가 메이데이 선언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당시 상황에서 관제탑에서 활주로 19 방향 정상적으로 복행하지 않고 활주로 19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그냥 착륙하도록 허가를 줘서 조종사가 수용을 하고 그렇게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지나서 로컬라이저라고 하는 항해 안전시설을 치고 담벼락까지 이렇게 충돌을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 혹시 시간까지 좀 붙여서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시간대가 같이 들어간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좀 정리를 해서 좀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금 이제 관제 기관과 조종사 간의 교신 내용을 저희가 확인을 일단 초동으로 한 것이고, 개략적인 어떤 내용만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도 세부적인 그 관제 기록 내용은 다시 저희가 지금 꼼꼼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간대별로 어떤 그 기록들이 남아 있는지는 별도로 또 자료로 이렇게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입니다. 그 메이데이 선언하고 나서 착륙까지는 시차가 한 얼마나 있었나요? 몇 초나 합니까, 시차가? 정확한 그 시간대는 저희가 그 비행 기록 장치라든가 이게 자료를 확인한 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대략 파악하기로는 약 2분 조금 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아까 두 번째 브리핑 할 때 이제 블랙박스 이제 확보 여부에 대해서 우리 기자분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다음 브리핑 때 이렇게 말씀드리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블랙박스가 두 가지의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비행 기록 장치라는 것이 있고 또 음성 기록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현재 비행 기록 장치는 사고조사위원회가 수거했습니다. 수거해서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할 것이고, 음성 기록 장치는 좀 현장 이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좀 확보를 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 기자분들이 말씀하신 그런 시간이라든지 세부적인 어떤 그 동선 이런 것들은 이 비행 기록 장치를 좀 보면은, 또 음성 기록 장치를 보면은 좀 더 정확한 어떤 정보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브리핑을 하실 때 그 활주로 길이가 짧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그 착륙하는 방향, 활주로 방향에 대해 설명하셨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도 이전에 했던 답변이 유효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무한항공의 활주로 길이가 2,800m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항공기들이 운항을 했던 공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활주로 길이가 충분치 않아서 이 사고가 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KBS 이승훈입니다. 기산 상황 중에요. 그 바람의 방향이 이 여객기의 방향과 역방향이었습니까? 순방향이었습니까? 예, 그 세부적인 바람도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다음 브리핑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비행기는 01번으로 착륙을 하려고 하다가 다른 19번인가요? 그쪽으로 지금 착륙했다는 건가요? 예, 그렇게 착륙을 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저희가 잠정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우리 비행 기록 장치라든지 또 관제사 교신 기록들을 좀 더 살펴보고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1번과 19번의 활주로 길이는 똑같습니까? 활주로 길이는 같은 활주로에 어느 방향으로 착륙하냐에 따른 어떤 번호만 부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다른 활주로가 아닌 겁니다. 사고가 지금 나서 사상자가 역대 났던 모든 비행에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왜 사고에 이렇게 피해자가 더 많았던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물론 원인이 밝혀져야 알겠지만 추측하는 바가 있으신지, 추정대응이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파악을 좀 하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뭐 비행기가 기체 착륙, 동체 착륙을 하고 이제 화재가 났고 그 뒤에 소방 당국이 바로 출동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은 시간대별로 일들이 쭉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이제 어떤 원인 때문에 이제 피해 규모가 커졌는지는 조금 더 조사를 좀 해보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경제 이재호입니다. 동체 착륙을 할 당시에 이 활주로 앞단에서 착륙이 시도가 된 건지 아니면 활주로 중간 부분에서 시도가 된 건지 그걸 혹시 파악을 하셨나요? 예, 그거는 좀 확인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는 또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뉴스 조용입니다. 그 무한공항 정기국제선이 17년 만에 개항하게 된 좀 배경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거 국제선 데일리로 좀 운행하는 데 있어서 좀 사전에 위험하다고 좀 파악하거나 그랬던 부분은 없었었는지. 무한공항에 다시 이제 항공사들이 취항한 것은 이제 우리 항공사업법 상에 항공사업자들이 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 슬롯 신청을 하게 되고 그 심사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배정을 하게 되는 이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항공사가 이 무한공항의 국제선 노선을 취항을 하겠다라는 신청이 있었고 그 이후에 항공사업법에 따른 절차를 또 진행을 하고 뒤에 이제 운항이 이제 시작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무한공항 데일리로 국제선 운행은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공항인 건가요? 그 전에도 사실은 무한공항에 운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휴직이 있던 공항에 이렇게 새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17년 그러니까 꽤 국내선 국제선 할 거 없이 운항을 쭉 해왔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동안에 항공 수요를 고려해서 항공사들이 운항을 좀 조정을 했던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수요에 따라서 운항 계획을 조정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운항을 지금 이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서울경제 대상자라고 합니다. 이제 예전에 미국에서도 이제 허드슨 강이랑 셋대 충돌해가지고 비상 착륙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사실 승객이 다 살았는데 셋대를 충돌한다고 다 이렇게 비행기가 착륙을 해서 다 사람이 이렇게 승객들이 많이 피해가 발생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직접적인 어떤 셋대 충돌이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추정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써도 되는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조종사의 비행 경력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조류 충돌 이제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좀 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블랙박스라든지 교신 기록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좀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종사는 지금 두 분이 탑승을 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은 기장은 현 직책을 맡으신 게 2019년 3월 달에 이제 기장을 맡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행 시간은 6,823시간 정도 비행을 하신 거로 나와 있습니다. 부기장은 여기 1,650시간 정도 비행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현 직책은 2023년 2월 달에 이 직을 맡으신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스페이스 권영입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메이데이 교신을 하고 착륙하기 시차는 2분 정도라고 하셨는데, 조류 충돌 주의를 주고 메이데이를 한 것까지 그 사이 시차는 대략 얼마 정도인가 궁금하고요. 승무원 두 분이 승조하셨는데, 기장이신지 아니면 일반 승무원이신지 궁금합니다. 자, 말씀해 주시죠. 네, 관제탑에서 그 조류 활동 주의 언급하고 나서 조종사가 다시 활주로 1구로 착륙을 시도할 때까지 대략 3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메이데이 요청하고 나서는 대략 한 2분 정도 되고요. 그 사이는 한 1분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추후에 자료 확인을 하고 나서 교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JTBC 김민입니다. 여쭤볼 게 있는데, 보니까 01 방향으로 착륙 시도하다가 이제 조류 충돌 경보를 받고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메이데이 선언이 있었는데, 아까 그 복행 여부, 이게 복행으로 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01번으로 갔다가 메이데이가 선언이 되고 다시 19 방향으로 반대쪽으로 도는 방향이라서 이거 복행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네, 운항 절차상 복행이 맞고요. 다만 이제 복행을 하면 다시 그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다시 01 방향으로 착륙 시도를 하는 게 맞는데, 아마 뭐 상황이 어땠는지는 파악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냥 짧은 쪽으로 01 방향으로 이렇게 관제탑하고 협의해서 착륙하는 걸로 그렇게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활주로 거리를 가까이 했을 때 01 방향이나 19 방향을 했을 때 활주로 끝 지점에서 그 외벽까지의 거리도 동일한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랜딩 기어는 안 내려오면 하는 건데 그 외에 제동장치 뭐 에어 브레이크든지 이런 거는 혹시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이게 확인이 될까요? 예, 그 두 번째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좀 정확히 해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조사를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수하고 교신 기록들 또 현장 확인 이런 것들을 거쳐야 저희가 정확하게 원인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활주로 길이의 2.8km인데 그 아까 말씀을 주셨던 게 전체 길이를 아까 활주로 길이 전체 길이를 말씀하신 겁니까? 어떻게? 01 방향이나 19 방향이라는 이 끝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끝 지점 외벽까지의 거리가 있을 텐데 이 외벽까지의 거리도 동일한지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활주로는 하나입니다. 하나의 활주로에서 방향을 달리 쓰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거는 파악이 돼요? 네. 그 정확한 자료는 그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그거는 확인해서 추후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건 저희가 수치를 좀 확인해 보고 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무한공항에 정밀기기 접근 장치가 고장났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혹시 이거 확인하셨어요? 그거는 제가 좀 파악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소방이 미리 그리고 동체 착륙 대비할 수 없던 건 워낙 시간이 짧아서 그렇게 된 거죠. 보통은 동체 착륙 이전에 콩도 뿌리고 그렇게 한다고 알고 있는데. 예, 그건 뭐 제가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을 좀 정확하게 더 보고 뒤에 아마 그런 것들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공항 옆에 외벽이 가까이 있는 게 좀 어색해 보이는데 원래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정상적인 건가요? 외벽이 가깝다는 것은 활주로에 바로 옆에 외벽이 이렇게 있어도 괜찮은가요? 그게 공항에 우리 없었다면 피해가 더 적었을 것 같은데 외벽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진 거 아닌가 해서요. 그래요? 그 상황은 좀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린 게 맞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그 활주로 옆에 그 양 끝단에 오버런을 방지하는 그 녹지대가 있고 또 활주로 옆으로 또 착륙대 구간에서 또 추가로 녹지대가 확보돼 있고 그 외벽에 그 바깥에 이제 벽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그 비행장이나 공항 설계 기준에 맞게 다 이렇게 건설이 된 부분이고 지금 시각적으로 그 화면을 보실 때 뭐 짧게 보이실 수는 있는데 설계 기준에 다 맞게 건설이 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저희가 아까 다른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 같이 수치를 좀 확인을 하고 다음 브리핑 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공항하고 좀 비교를 좀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차를 정리를 하면 조류 충돌주의보를 준 지 1분 후에 메이데이가 있었고 메이데이가 있은 지 2분 뒤에 충돌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류 충돌주의라는 게 발령한 주의를 준 지 1분 후에 메이데이가 났다면 굉장히 짧은 시간 같은데 조류 충돌주의보가 그게 급작하게 주어져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어떤 좀 프로토콜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조류 충돌 위험을 경고했다고 하는 것이 아마 조류가 이제 출현을 했을 텐데요. 조류의 뭐 크기라든지 조류의 숫자 같은 걸 보고 아마 관제기관이 그 경고를 줬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어느 정도 규모의 그 조류가 움직였는지 요거는 제가 좀 파악을 좀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통상 이 조류의 어떤 이동을 좀 보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그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 좀 보고 파악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KBS 이승훈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조사 가운데 물론 다 조사는 안 됐지만 규정이나 뭐 매뉴얼 같은 거하고 좀 다르게 진행됐을 만한 여지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예, 그 저희가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법이나 어떤 뭐 정비 규정들 이런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비행기록 아까 블랙박스 비행기록 장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입수가 됐으니까 현장에 지금 파견 나가 있는 조사관들이 본격적으로 아마 조사를 진행할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좀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방향으로 착륙 시도할 때 메이데이를 하기 전에 조류 충돌 경고를 하기 전에 혹시 그러면 이 정도 거리면은 바퀴를 내렸을 것 같은데 혹시 내렸다 다시 올린 상황일까요? 이 부분은 잘 알 수는 없겠지만. 예,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예. 다음 브리핑이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일단은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가능하고 다음에 또 브리핑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